네, 이어서 전문 병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 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 지정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병원의 그 특정 질환별, 진료 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은 앞서 그 모든 규정을 정하였던 보건복지부령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난이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3년마다 평가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다음 그 질환별, 진료 과목별 환자의 구성 비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 한, 다음 표에서 해당 병원이 진료한 전체 입원 1년의 환자 중 주요 진단 범위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구성 비율이 해당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질병 분별 포괄 수가 제도가 적용되는 진료 과목에 대해서는 구성 비율을 계산할 때 병원이 진료한 전체 입원 환자에 대해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전에 얘기했듯이 그 진단명을 가지고 하는데 이 진단명을 보통 알파벳 앞자리로 시작하고요. 뒤에는 숫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질환별로 전문병원을 하고 싶다. 관절 전문병원, 뇌혈관 전문병원, 대장 항문 전문병원, 수지접합 전문병원, 뭐 심장 전문병원, 알코올 전문병원, 유병 전문병원, 척추 전문병원, 화상 전문병원, 주상기 전문병원이라고 하고 싶다면은 이 메이저 주요 진단 범위 MDC에 I가 들어가는 진단명의 환자 비율이 45% 이상이어야만이 관절 전문 병원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걸로 보자면은 척추 전문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요, 근골격계 질환,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진단명의 알파벳으로 시작하고 뒤에 숫자로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I로 시작하면은 뜻이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및 장애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척추 전문 병원이 되고 싶으면은 주요 진단 범위 이 아이를 가진 환자의 비율이 66%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필수 진료 과목으로는 뭐 관절 질환 전문 병원을 하고 싶다면 정형외과 추가로 내과를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뇌혈관 질환 전문 병원이 되고 싶다면은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이 세 가지 필수 과목이 꼭 있어야 합니다. 대장암 질환 같은 경우는 뇌외과, 내과가 있어야 되고요. 수지접합은 정형외과만 혹은 성형외과가 할 수 있는데 추가로 내과를 함께 가지고 있어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질환은 흉부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렇게 세 가지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알코올 질환 전문병원은 내과나 소화기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가 필수 진료 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질환 같은 경우는 외과, 내과, 예, 척추질환은 정외과 혹은 신경외과가 할 수 있는데 추가로 내과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요. 화상질환은 외과가 있으면서 내과가 있어야 하고 주성기질환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의료 인력 같은 경우는요, 관절질환 전문 병원이 되고 싶으면은, 이 정형외과 전문의가 8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 전문 병원이 되고 싶다면은, 신경외과 혹은 신경과, 재활학과 의사가 6명 이상 있어야만이, 어,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질환 전문병원이 되고 싶다면은, 흉부외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합쳐서 8명 이상의 전문의가 있어야 합니다. 화상질환 같은 경우는 외과 혹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4명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4명 중에 1명은 응급의학과여도 되는데, 3명은 외과여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각 전문 병원이 되기 위해서 의료 인력 구성 비율도 모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문 병원이 얼마나 있냐면요. 관절 전문 병원은 이게 사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년에 한 번씩 그 평가를 받는데 아마 사기가 2022년인가 23년까지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가장 최근 자료이고요. 이게 예, 제가 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다운받은 자료라서 가장 최근 자료입니다. 그래서 관절병원
관절 전문 병원은 이렇게 전국에 이렇게 있고요. 뇌혈관, 대장, 항문, 수지적합, 심장, 알코올, 유방 전문 병원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서울에 하나, 충북에 하나, 경북에 하나, 대구에 하나, 그리고 서울의 대장 항문 전문 병원은 이렇게 있고, 부산에도 있고요, 대구에도 있고요. 수지적합 전문 병원은 대구, 부산, 인천, 경기 이렇게 대구에 있고요. 심장 전문 병원은 전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알코올 전문 병원은 다음과 같이 있고, 유방 전문 병원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척추 전문 병원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에도 몇 개 있고요. 다른 시도에도 꽤 있는 편이고요. 화상 전문 병원은 우리나라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예, 다섯 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부인과, 그리고 소아청소년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전문 병원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병원의 숫자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그런 인력, 장비, 그리고 질환군 기준을 모두 합격한 전문 병원이라고 인정을 받은 전문 병원의 숫자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의원은 외래 중심이고요. 병원은 입원 중심이고요. 그리고 30병상 이상이어야 합니다. 종합병원은 기본적으로 100병상 이상이 있어야 하는데 100에서 300병상인 경우에는 필수 과목 중 3과목 그리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합 7개 진료 과목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300개 이상일 때, 병상이 300병상 이상일 때는 필수 과목이 모두 있어야 하고 총합 9개 진료 과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영정,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어, 저기 진단검사의학과, 마취과 이렇게 해서 9개 과목이 꼭 있어야 하고 상급 종합병원은 이 9개를 포함한 20개 과목이 있어야 하고 수련기관이어야 하고요. 인력, 시설, 장비 기준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고 추가로 응급의료센터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역 응급의료센터 뒤에서 나오겠지만 응급의료센터는 3개로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응급의료센터급 이상이어야 하고 질환군별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문병원은 각 전문 분야별 질환군, 인력, 시설, 장비 기준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서 다루지 않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응급의료기관을 별도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정의해 보시면 5번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이 말 때문에 제가 앞에서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응급의료센터는 국내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이 받을 수 있는 건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중앙응급센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국에 한 43개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응급의료센터가 매우 소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앞에서 제가 응급의료센터가 3개 분류라고 했던 것은 실제로 응급의료 분류는 응급의료센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 주를 이루고 추가적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도 있고 전문응급의료센터도 있다라고 기억하면 편합니다. 네, 그래서 응급의료센터 기관은 이렇게 나눠져 있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 빠져 있는 건 전문응급의료센터죠. 전문응급의료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응급의료기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응급실을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들을 우리가 응급의료기관 외 응급실이라고 하고요. 정말 우리가 응급의료기관이랑 응급실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 원래 고향이 다 어디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좀 외진 지역에 가보면은 응급실이라고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보통 뭐 의사 1명,
예, 간호사 한 두 분 정도 계시고, 한 침대는 10개 정도 있고, 갔는데 가끔 못 꼬맬 찢어서 갔는데 가끔 못 꼬맬 수도 있고, 꼬맬 수도 있고, 그런, 응급실,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있지만, 응급의료 기관이 아닌 곳들도 꽤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응급의료 기관 외 응급실이라고 합니다. 별도의 지정 기준줄을 우리가 한 번씩 좀 찾아보도록 하죠. 응급의료센터는 우리나라에 딱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의료법 3조에 해당하는 종합병원,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앙응급의료센터는요, 응급의료 기관 등에 대한 평가와 질 향상을 시키는 활동에 지원을 하고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을 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 조정과 지원, 응급의료에 관한 연구, 국내외 재난 발생 시 응급의료에 관련 업무의 조정 및 그에 대한 지원, 응급의료 통신망, 응급의료 전산망 관리 및 운영,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에 관련된 업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1부터 7번까지의 대부분의 다 활동과 응급의료 EMS를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지, 보시다시피 환자 진료에 대한 내용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실제로 환자를 진료하는 센터라고 보기보다는 환자를 진료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그리고 전문응급의료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중앙응급의료센터, 행정적인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그렇다고 아예 환자를 안 받는 건 아니고요. 여기도 그 응급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꼭 권역응급의료센터이진 않고요.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이면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겸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는 서울 동대문 여기 DT 앞에 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앞에 국립중앙의료원이라고 있고요. 이 국립중앙의료원도 의료기관에 실제로 환자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활동도 하지만 실제로 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은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정적인 기능도 많이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이 국립중앙의료원 안에 있고요. 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국에 있는 응급의료 기관들이 응급의료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정기관이라고 보시는 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공보건의료본부가 있고 지원센터가 있고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공중보건의료교육훈련센터 이렇게 있고요. 중앙응급의료센터 아래에는 이렇게 미래응급의료연구실, 응급의료정책기획팀, 응급의료운영관리팀, 응급의료교육홍보팀, 재난해외응급의료지원팀, 응급의료정보화팀, 응급의료평가 질향상팀, 외상체계관리팀, 중앙응급의료 상황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이렇게 의료진들이나 이게 포함이 안 되죠? 이렇게 행정적인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에는 이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다시피 가보면은 우리나라 응급의료, 해외 응급의료 이런 정보들도 많이 있고요. 응급의료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응급의료 통계조사, 응급의료 진료정보망 구축 사업, 이렇게 전문화 교육, 응급구조사들, 그리고 응급실에서 일하는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응급학과 전문의들 교육도 하고요.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 예전에 라오스에서 거기 댐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네팔에서 지진이 났거나 그런 경우에 KDRT라고요. 그, 코리안 디제스터, 죄송합니다. 어쨌든 해외 재난 지원팀이 있어요. 이 재난 지원팀이 중앙급의료센터에서 그 운영하고 있는 해외 재난 그 지원 교육을 받고 등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전파가 가고요. 그 의료진들이 만약에 일정과 시간이 되고 한다면은 국가의 이름으로 그 태극기를 붙이고 어깨에 태극기를 붙이고 해외에 나가서 응급의료 재난 의료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앙응급의료 상황실 그 재난 상황에 탔을 때 그 재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의료기관의 컨트롤 타워는 중앙응급의료 상황실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응급의료기관들이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장비는 잘 갖추었는지, 이런 규정은 잘 맞추고 있는지, 혹시 문제는 없는지, 그런 평가들도 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닥터헬기에 관한 사업도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중앙응급의료센터에는 이렇게 재난응급의료 상황실이라고 있고요. 이렇게 어떤 재난 상황에서 그 의료기관 간의 그 현장 상황이나 병상 정보 등을 이렇게 상황실에서 공유를 하고, 또 이렇게 재난 거점 병원이라고 있는데요. 재난 거점 병원에는 음, 무조건 두 팀 이상의 팀의 팀을 이루게 되어 있고요. 그 팀의 팀들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출동을 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음, 저기 춘천이랑 원주, 제가 강원도에 있기 때문에 어, 모든 권역 응급의료센터는 재난 거점 병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난 거점 병원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출동할 수 있는 인력과 차량, 보통 뭐 5톤 정도 되는 차량, 5톤에서 8톤 되는 차량, 그 119 구조 차량 같은 거에다가 그 재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재난 텐트부터 해서 의료기기, 장비들을 다 싣고 재난 상황 발생 시에 그 차와 함께 1차 팀 그리고 2차 팀 출동 나갈 수 있는 체계와 장비, 시설, 인력들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실제로 상황이 터지면은 그렇게 출동을 하기도 합니다. 어, 네, 뭐 예를 들어서 춘천에서 뭐 큰 화재가 나거나 어, 건물이 무너지거나 뭐 그런 재난 상황이 당연히 생기면 안 되지만,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그 상황이 119를 통해서 중앙급의센터로 전파가 되고요. 그 중앙급의센터에서 그 저희 병원 쪽 담당자를 통해서 디메팀 출동해 주세요. 이렇게 어, 전달이 되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응급실에서 있었던 그 1차 팀이 보통 30분 내로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디메팀은 재난 쪽에서 혹시라도 제가 다뤄드릴 수 있으면은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습 나가는 병원들이 보통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상일 경우가 많아서, 아마 실습 가시면은 그 디메 팀들, 그리고 디메 팀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나 차량,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구경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실제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응급의료센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상급 종합병원 중에서 상급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을 초과하는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은 중증 응급 환자를 중심으로 진료를 하게 되어 있고, 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권역 내에 있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이 강원 권역이다. 그럼 강원도에 있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도 이 병원이 맡아서 해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권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송되는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해서 수용하여야 합니다. 그 밖에 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도 하여야 하고요. 지역 응급의료센터입니다.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업무는 응급환자의 진료, 그리고 응급환자에 대해서 적절히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빨리 이 상위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지역응급의료센터보다 아래에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에 환자를 수용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보시면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학을 하게 돼 있고요. 1번 업무가 응급환자의 진료고요. 두 번째가 응급환자에 대해서 적절한 응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신속한 이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어 있고요. 제가 그 다음 거 넘어가기 전에 잠시만 쉬었다 가겠습니다.